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겨운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100명 중에 한두 명꼴로 발생하는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선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건조한 피부인가? 내가 건성 피부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건선은 붉은색의 판과 구진 위에 은백색의 인설이 쌓이는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입니다. 여기에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 사진은 건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판상 건선형의 증상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건선 환자들에게서 흔하게 동반되는 네일 피팅, 즉 소화 조갑의 현상입니다. 손톱에 송곳으로 꼭꼭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은 증상인데요. 이렇게 건선은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손톱 변형과 관절염 등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요. 그 밖에도 고지혈증, 비만 등과 같은 대사증후군이라던가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선은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볼 것이 아니고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전신 질환으로 봐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선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물방울 건선은 작은 물방울을 흩어져 놓은 것처럼 점점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인후염이나 편도선염과 같은 급성 호흡기 질환 이후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물방울 건선은 장미색 비강진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는데요. 장미색 비강진과는 다르게 건선은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런 물방울 모양의 형태가 점점 판상으로 커지면서 주변과 융합돼서 판상건선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판상건선은 임상에서 보이는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주로 체간과 팔꿈치, 무릎 등과 같이 신체 외측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홍피성 건선은 건선 홍피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신의 피부가 붉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중증도의 건선인 박탈성 건선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피부가 박리되고 발열이나 오한, 관절통 등의 심각한 증상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포성 건선인데요. 농포성 건선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로 나타나고 이 건선이 생기는 부위에 노랗게 농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손에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극심한 가려움증과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관찰부 건선은 굴축 건선이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인 건선이 신체 외측에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게 마치 아토피 피부염처럼 신체 안쪽, 즉 접히는 부위에 쓸리는 부위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주로 노인층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건선관절염은 건선 환자에서 5에서 20% 정도에 나타나는데요. 주로 손과 발에 관절염으로 나타나고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으로도 나타납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게 붓고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미열이 있거나 관절통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선의 종류가 이와 같이 다양한데요. 그런 만큼 다른 피부 질환들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선과 함께 가장 잘 알려진 난치성 피부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은 건선과 구별해야 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발생 부위가 건선과는 다르게 신체의 안쪽, 열이 모이는 숨겨진 쪽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그 연령대가 건선은 아기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어린아이들, 영유아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또한 그 건선의 경우에는 주로 각질이 나타나고 가려움이 없는 경우도 있는 반면 아토피는 가려움이나 진물을 주증상으로 하고요. 건선은 경계가 뚜렷한 반면 아토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아토피나 건선이 워낙 난치다 보니까 만성으로 장기화되면 다른 피부 질환들이 병발되거나 2차 감염이 생기면서 혼동이 되기가 쉬우므로 초반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건선과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화폐상습진과 체부백선인데요. 화폐상습진, 즉 화폐 모양, 동전 모양의 습진인데 이런 화폐 모양의 습진은 면역 반응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악화되는 점, 붉은 판 형태로 나타나는 점은 건선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농포나 습진 양상으로 가려움이 심해지는 점은 건선과 구불점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세보백선의 경우에는 피부 사상균이나 백선균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진균 감염이기 때문에 건선과는 다르게 진균 감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므로 만약에 치료 중에 증상 악화가 있다면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세보백선의 특징인 그 붉은 테두리 그리고 그 테두리 안쪽의 살들은 정상 피부색을 나타내는 것이 그 마치 판상형 건선에서 호전 반응을 보일 때의 모양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이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선은 이렇게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고 이러한 이상은 주로 스트레스나 과로, 술, 담배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심장에 화가 쌓이고 이로 인해 소장은 기능을 잃어버려서 배독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가 못하게 되어서 몸에 열독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열독이 피부 증상, 즉 건선과 같은 난치성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심장과 소장의 장부 불균형, 즉 심열과 소장 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의학에서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배독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명상이나 호흡법 그리고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건선 치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건선 치료는 한약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겨운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